일단 오늘은 진짜 TBD 걸린 경기가 3경기가 있습니다. 토론토,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 그 다음에 템파베이인데, 이게 TBD 걸린 게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느껴져요. 이게 마이애미는 그 카브레라가 나올 것 같고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나올 것 같고, 토론토가 조금 다른데, 오프너를 쓰고 나올지 또, 아니면은 그냥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라우어나 슐츠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프너 경기 불펜데이 그걸 봤었는데, 그때 그렇게 안 쓰고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 피셔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라우어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담할 수 없는 게 아마 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선발을.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는 시어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만 참고하시면 되고, 아마 요거랑 요거 경기는 선발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적이지 않나 싶은 경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템파베이랑 마이애미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템파베이는 어제 경기에서 진짜 극장 승리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르시아가 올라와서 제 역할을 못 해준 것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몰아맞고 나서 이제 짧은 땅볼 타구였는데 1루가 비어버리면서 송구를 하지 못했고, 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말루 찬스에서 그게 카미네로였죠. 홈까지 그거를 쇄도를 해가지고 내야 땅볼에 2점이 들어오면서 어이없는 끝내기 패배를 당하고, 이제 텍사스가 끝내기 패배를 당하고 템파베이는 극장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이제 어제 경기가 없었죠. 네,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 이제 선발에서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리텔 같은 경우에 사실 이 9위보다는 이 변화구 싸움이죠. 결국에는 이 친구 변화구가 아니라 빠른 공의 변화죠. 커터, 포심, 투심 섞어 던지고, 예, 거기에서 오는 이 무브먼트로 타자들을 맞춰 잡는 피칭을 하는데, 이 템파베이의 홈구장에서 이 피장타에 노출되어 있는 리텔의 수치가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마이애미에게, 지금 마이애미의 상위 타선은 진짜 매섭습니다. 하위 타선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상위 타선에선 타격이 잘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장타를 맞냐 안 맞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홈에서 경기를 한다면 지금의 템파베이는 기동력, 컨택력, 장타력 하나도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좌투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템파베이 타격은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카브레라의 구위가 과연 이거를 찍어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이 특이볼이거든요. 사실 저도 표본을 오늘도 분석을, 이거는 제가 안 했습니다. CCTV 켜고 이 TBD가 걸려서. 요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기본적으로 카브레라의 체인지업인데 상대 타자들의 체인지업 타율을 보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보통 메이저리그 체인지업이랑 빠르면 91마일, 뭐 디그롬쯤 가면 92마일 정도 던지고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여타 체인지업들은 80, 빠르면 88마일, 보통 86마일 선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에드워드 카브레라의 체인지업은 95마일이 찍힙니다. 이게 사실 그건 체인지업이라 보기는 애매한 이제 싱커 구속인데, 따로 이제 싱커는 98마일, 97마일을 찍는 싱커가 따로 있어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그래서 이 체인지업에 대한 대응도 템파베이의 타자들의 지표를 보고 우리가 유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카브레라의 제구가 이번 시즌 잡히면서 맞춰잡고 이 삼진도 잡아내는 피칭이 이루어지고 있고,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의외로 타선이 막힐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예상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 이 템파베이의 타선은 에드워드 카브레도 결국에 아직까지는 이 볼넷 수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커맨드 자체가 완전히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 볼넷 출루가 이루어진다면, 이 템파베이는 그 마이스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카미네로, 그 다음에 심슨, 그리고 로우까지 이 타자들의 도루 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경기가 되다 보니 득점권 찬스를 내어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리드를 뺏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템파베이 쪽으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다만 에드워드 카브레의 9위를 생각하면은 점수가 많이 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애미의 불펜진도 요새는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콜로라도랑 시리즈 생각하면 마이애미 타격도 많이 답답하죠. 그래서 점수가 좀 안 나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피츠버그랑 필라델피아인데 이 경기는 로스는 불펜 투수입니다. 얘가 2이닝 정도 소화할 거라고 현재 로토와이어 기사를 통해서는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타이완 워커가 유력한데 이 또한 지금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도 사실 모르겠고, 로즈의 피칭이 최근에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버텨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피츠버그 같은 경우도 오늘 휴스턴이랑 경기하면서 발데즈에게 삼진 4개 쳐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거의 공을 못 맞추다시피 하다가 이제 토리노였나? 그 친구가 이제 안타를 2루타를 계속 때려내면서 득점권 만들어내고 점수 한 점 뽑고 따라가는 양상 그렇게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타격감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 보였었는데 오늘 사실 로스나 타이완 워커도 이슈가 있는 게 타이완 워커가 불펜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5월 말쯤이죠. 그때 이제 경기를 치르기 전에 슬라이더 그립을 새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 장착한 슬라이더에 타이완 워커가 꽤나 자신감을 스스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불펜보다 오히려 선발에서 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긴 했는데, 필라델피아 감독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지금 불펜 강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벨을 콜업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남는 선발 자원인 타이완 워커를 불펜으로 돌리겠다, 이런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면서 보여줄지 저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도 타격한 거 보셨죠? 1차전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토론토 그 승을 예상을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당시 이제 선발 투수였었던 저 누구냐 이름도 이제 뭐 지워버리고 싶네. 아무튼 개 털렸었죠 정말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1회부터 6점을 주고 시작하고 2회까지 7대0 스코어를 만드는 타격을 보여줬는데 2차전 3차전에 그대로 타격이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렸죠. 오늘 팔터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팔터가 예전의 팔터가 아닙니다. 진짜로 이제는 안정화가 되면서 5월달 피칭을 지금 0.76의 ERA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6경기 나와서 딱 3자책점 가져가면서 3승 0패 0.76 피안타율 1할 4푼 7리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필라델피아도 막힐 거를 각오를 해야 되고, 어제 피츠버그가 사실 불펜을 제가도 플랜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불펜 운영이 플랜으로 가는 운영이 아니었었죠. 무슨 그 니콜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와 그 브롤스키였나? 그 친구하고 꺼내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사실 이기려고 좀 비벼보려고 작정을 했으면은 이제 뭐 산타나나 뭐 꺼내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5대2의 스코어에서 결국 던지는 불펜 운영을 했었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피츠버그의 필승조 퍼거슨부터 시작해서 산타나, 베드너 요렇게가 오늘 아마 기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치면은 이 경기도 피츠버그의 타격감을 생각하면 점수가 좀 안 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결국 한방 싸움을 따지고 봤을 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럼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하면은 결국에 필라델피아가 타이완 워커가 그렇게 자신감을 보였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로스가 나오는데도 필라델피아의 정배당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타격 능력에서 지금 피츠버그를 조금 저평가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경기 강수 확률이 7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배팅 선택지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턴과 이제 텍사스의 경기인데 소로커와 코빈의 매치입니다. 이 경기도 재밌어요. 일단 텍사스가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워싱턴이 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빈의 데이터 지표를 따지고 봤는데 코빈의 지표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코빈의 9위로는 워싱턴의 타선에 공략 당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좌투수기 때문에 오늘 아메드 로사리오가 선발로 나올 거고, 아메드 로사리오가 타격이 안타가 그때 좌투수 나왔던 경기에서 하나밖에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타구의 질 자체는 절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스윙도 굉장히 호쾌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코빈이 지금 친정팀을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코빈이 당시 워싱턴에서 최악의 경기를 했을 때도 워싱턴 홈구장에서의 피홈런 수치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워싱턴이 최근에 그 루이즈랑 그 다음에 로우가 정말로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워싱턴이 조금 그래도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결국 조시벨이 지금 살아난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시벨이 타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CJ 에브람스랑 그다음에 제임스 우드, 그다음에 중간에 조금 부진해지더라도 이 조시벨이 좀 한번 해결해주고 하위 타선에 가서도 핫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누구죠? 그 콜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이 타격을 여전히 좀 이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가 어제 이기기 위해서 불펜 운영을 좀 빡세게 가져갔는데 오늘 가장 여파가 좀 심한 게 이 텍사스가 오늘 경기에서 불펜 소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템파베이랑 경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 점차 패배를 했죠. 2차전에도 5대4로 패배를 했었고요. 어제 경기도 끝내기 역전패를 당하면서 이기는 경기를 하면서 이 필승조 운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2차전에 웹이 1.1이닝, 밀너가 1.1이닝, 윈이 1이닝, 암스트롱이 1이닝을 던졌었고 오늘 아침 경기에서 이제 밀너가 1.2이닝 연투했죠. 암스트롱 0.1이닝 연투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시아가 공략을 당하면서 이 패전을 쳐먹었습니다. 26개 던지면서 가르시아가 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마무리 체제로 가져가야 되는 가르시아를 활용하기에는 지금 오늘도 부담이 아마 될 것 같아요. 불펜 운영에서 이미 오늘 쓸 수 있는 필승조급 자원들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텍사스가.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은 오히려 오늘 경기에서 최근에 잘하고 있는 불펜 투수들 오늘 자원으로는 차핀을 썼기 때문에 페드가 자원으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필승조 마무리 있는 피네건부터 그 다음에 중간 다리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는 헨리까지 활용을 하면은 불펜 운영에서도 안 밀려요. 그리고 특히 이 소루카가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지표를 보면은 이 우타자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지표상으로도 실제로 굉장히 좀 서드 피치는 좀 맞지만 이 세컨 피치까지는 그 피안타율이 1할 때 후반에 나올 만큼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좌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이 텍사스의 좌타자 코리시거 스미스 라인에서 코리시거가 너무 삽질을 하고 있고 스미스 정도만 조심을 하면은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소루카가 의외로 5이닝을 버텨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혹시 텍사스 정배당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양키스랑 보스턴인데 요 경기도 아마 오늘 오버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워렌 뷰러 전부 다 직전 경기 개 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데 지표상으로 보면은 양키스가 오히려 지금 오늘 경기 좀 위험합니다. 그게 지금 불펜 뎁스도 얕아진 것도 많이 커요. 위버 한 명 없는 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거기다 양키스 지금 오늘 경기 앞두고 불펜 운영에 있어서도 자원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라이터 주니어 그 다음에 저 데빈 윌리엄스 전부 지금 부하가 조금 걸려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지표 지금 뭐 그냥 경기 일정상으로 보면은 양키스가 4대0으로 졌던 경기에서 크루즈, 팀 힐 썼고요. 오늘도 팀 힐이 연투를 해가지고 못 나올 거고 라이터 주니어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쓸 수 있는 이 불펜 자원의 크루즈를 제외하고는 사실 믿을만한 불펜 자원은 오히려 양키스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스턴이 최근 6경기 동안 보여주고 있는 불펜 ERA가 넘사벽 수준입니다. 리그 최상위권 수준으로 실점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불펜에서 요새 보스턴이 불펜 운영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뭐 이기겠다 작정한 경기에서는 정말로 픽센주 5명을 그냥 그대로 갖다 박아버리는 경기까지 해버리면서 악착같이 지키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타격 그리고 지금 양키스의 타격을 비교를 해보면 양키스 입장에서 지금 에런 저지, 벨린저 그 다음에 르메이유 정도가 좀 타격이 되고 있고 의외로 지금 치좀에 대해서는 치좀이 우투수에게 보여주는 지표가 너무 안 좋아서 최근에 복귀하고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드슈미트가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타격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즌 데이터상으로 보면 여전히 뷰러의 공을 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뷰러가 워낙 다양한 공을 던지는 와중에 타격감이 떨어지고 있다면은 타이밍이 조금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치면 보스턴이 이 경기 할만하지 않나. 워렌의 공 지표상으로 분명히 칠 수 있거든요. 듀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데버스 자, 그 다음에 랍 스나이더, 그 다음에 아브레이유 지금 뭐 걔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 하위 타선에서 그 해밀턴을 제외하고 나바레스까지 7스윙 타자들이 꽤나 지표상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의외로 지금 보스턴이 해볼만하다라고 생각, 이것도 역배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시내티랑 애리조나인데 진짜 개판 경기했습니다. 애리조나 와 그거를 9회 7점을 내면서 이 애틀랜타가 불펜을 던지기를 했어요. 저 투수를 그냥 패전조로 올려가지고 경기를 하다가 홈런을 시원하게 쳐맞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쳐맞고 이제 결국 끝내 이글레시아스를 올렸지만 이글레시아스마저도 무너지면서 애리조나가 그거를 11대 10으로 대역전승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신시내티 원정인데 선발 투수가 로드리게스예요. 로드리게스가 저번에 라이브 피칭을 하면서 3이닝 한정, 55구 한정 라이브 피칭을 한번 진행을 했고 이제 복귀전을 하는 건데 투구수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상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렵겠죠. 상대는 신시내티 자투 상대로 바보 팀입니다. 특히 엘리 델라크루즈가 너무 자투 상대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로드리게스가 보여주는 이 좌투의 강점은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로드리게스의 9위로는 정말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도 로돌로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로돌로는 지금 로돌로의 9위 정도면 막아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롤이 조금 부족하고 근데 페르도모라 아니면은 케텔마르테 그 다음에 구리엘 주니어 여기 상위 타선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포수 모레노까지 하위 타선에 가면 뭐 수아레즈라든지 이 다른 여타 타자들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타격이 한방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신시내티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의 파크 팩터를 따지고 보고 신시내티 불펜과 애리조나의 불펜을 생각하면은 9.5점 기준점 납득은 됩니다. 다만 이 경기는 로드리게스의 복귀전이 얼마만큼 화려하게 돌아올 수 있고 얼마만큼 부진하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베팅하는 거는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라면은 그래도 선발 투수의 안정감을 로돌로가 그래도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좌투 상대로 애리조나가 타율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나타나고 병살타 유도를 더 주요하게 볼 수 있는 로돌로의 구종이다 보니까 땅볼 유도 잘 되면 애리조나 타선 막아내면서 신시내티가 로드리게스의 자멸을 한번 바라볼 수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쿠발과 벤 브라운이 나오는 디트로이트와 컵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디트로이트 승을 갈까 언더를 갈까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이 디트로이트 승을 가려고 하니 이 스쿠발은 잘 던질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 빠따가 쳐줄 수 있을까 뭐 요거를 아마 고민도 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디트로이트가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홈 시리즈에서 타율은 2할이었습니다. 2할 3리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최근 이 4주 동안 있었던 홈 시리즈에서 디트로이트 타율은 2할 3푼이었습니다. 그만큼 타격 지원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한 둘째 주 지나기 전까지 디트로이트의 홈 승률은 굉장했어요. 18승 7패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갈수록 디트로이트가 방망이 싸움이 안 되고 있어요. 홈에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방망이가 굉장히 잘 터졌는데 지금 맥켄스트리도 타격감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지금 당장의 디트로이트 타선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고 벤 브라운도 저번에 오프너를 쓰고 올라와서 더 몸이 좀 가볍게 여유롭게 던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수에 리드를 안고 던진 것도 아니었었고 0대0의 신시내티 그때 로돌로와 타이트한 경기를 하면서도 그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디트로이트 타선에 벤 브라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컵스의 불펜진이 굉장합니다. 보스턴과 함께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는 거의 리그 최상위급 이제 불펜에서의 실전 관리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스쿠발이 오늘 지원을 좀 받지 못할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야? 잠깐만요. 오늘 멀티이닝이랑 연투로 인해서 못 나오는 투수들이 있는데 헌터 멀티닝 못 나고요. 한입비 멀티닝 던져서 하면 못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카닐레 얘도 연투입니다. 연투. 그래가지고 오늘 나올 수 있는 게 이 전날에 멀티닝을 던졌었던 한입비랑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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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튼이랑 그 다음에 베스트 홀튼 이제 두 명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베스트 홀튼 두 명이서 해서 이제 스쿠발이 베스트는 마무리급 활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홀튼이 1이닝 맡아준다고 생각하면 스쿠발이 7이닝을 던져줘야지 경기 운영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불펜 싸움에서 만약에 컵스도 비비려고 들면 연장 승부, 타이트한 승부 다시 한 번 더까지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디트로이트 승이 쉽게 주지는 않을 경기다. 배당 대비 오히려 차라리 언더로 틀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스쿠바리 존더가 굉장히 크다. 배당은 1.3배당 조금 더 됐는데 그거에 관한 강한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하겠다 정도로 좀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랑 이제 휴스턴인데,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양키스랑 왔다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경기는 이제 침묵하면서 맥스 프리드에게 완전히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앨런 나옵니다. 앨런 나오고 이제 휴스턴은 고든 좌투 대결이에요. 근데 이 경기도 존나 애매한 게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휴스턴 쪽으로 정배당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배당이 이게 이상해요. 오늘 너무 강하게 클리블랜드 쪽으로 배당 삭감이 나온 경기인데, 국내에서 휴스턴을 오히려 정배당으로, 해외에서는 약정배당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뭐 1.91, 1.944 뭐 이 정도 차이로. 그래서 이 지표를 조금 보면은 앨런은 결국에 재고난조가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선발에서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불펜을 한번 갔다가 다시 이 선발로 나오게 되는 경기가 되었고, 고든 같은 경우에는 이 꿋꿋 이제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 스위퍼 싸움으로 우타자도 계속 그렇게 공략을 하면서 이 장타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클리블랜드 상위 타선만은 공략이 가능할 거다. 스티븐 콴, 라미레즈, 마르티네즈, 그 다음에 저 산타나, 이 네 명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표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위 타선에서는 너무 약해요. 오히려 하위 타선에서 강한 휴스턴이 그래서 더 할만하지 않나. 이게 클리블랜드가 리드만 할 수 있으면은, 불펜 싸움 가면 오늘 클리블랜드가 다 아꼈기 때문에 내일 이 불펜에서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뭐 에린 스미스, 가디스, 클라스, 앨런이 5이닝만 버텨주면은 클리블랜드가 굳히기가 가능한 이 불펜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앞에 5이닝에서 결국 리드를 할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져요. 그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 지금의 휴스턴의 타격은 지금 파레데스의 펀치력이 말도 안 됩니다. 일단 쳤다 하면 홈런인데, 그 대부분 이 공들을 보면은 슬라이더 스위퍼가 많아요. 오늘도 쳤던 공은 좌투수의 스위퍼였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홈런을 쳤던 거, 홈에서도 계속 홈런 쳤던 게 스위퍼였습니다. 스위퍼. 그 브레이킹 볼에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앨런 같은 경우에도 베스트 볼의 구위가 있는 선수가 아니기에 오늘도 결국 조금 변화구의 파레데스의 한 방이 치명적이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휴스턴이 지금 이번 시즌에 이 좌투 선발 상대로 표본이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 상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표본 수가 좀 적다는 것이 아쉬운데, 경기력 제가 그냥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 경기를 봤던 그 경기력 수준으로 따지고 보면은 휴스턴의 방망이가 조금 더 활약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 그리고 이제 캔자스 시티랑 화이트삭스인데, 오늘 뉴욕 매치랑 같이 커버스 구매율 굉장히 높게 80% 뚫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루고 이제 복귀 두 번째 경기고 마틴이랑 하는데, 캔자스 시티가 어제 경기에서 불펜 소모가 더블헤더를 했다 보니까 조금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늘 경기 이제 에스트라다는 그 경기를 전부 다 나와버려가지고 못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슈레이버도 멀티이닝을 던져서 오늘 던진다고 하면 린치나 크루즈 두 명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루고가 얼만큼 이닝을 끌어줄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겠죠. 다만 이 마틴이 이미 한번 캔자스시티에게 털렸었고, 루고는 캔자스시티를 올해 한번 막아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 캔자스시티가 방망이가 좀 살아나버린 상황이다 보니 정배당을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좀 정리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넘어갈게요. 토론토의 선발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너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러키랑 샌디에고인데 패트릭 대 바스켓입니다. 이 경기도 재밌어요. 일단은 이 패트릭이란 투수가 던지는 구종 자체가 조금 오늘 경기에서 마이너스 요인은 될 수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변화구를 적극적으로 던지기보다는 커터, 싱커, 포심 이 세 개를 굉장히 잘 섞어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샌디에고의 타선의 라인업을 세워놓고 이제 데이터를 봐보면 그 공에 대해서 충분히 다 대응이 돼요.
분명히 대응이 되고, 마차도 같은 경우도 지금 타격감은 뭐 여전히 살아있는 편이고, 어제도 홈런을 쳤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다 보니 지금 미러키라고 이거 장담할 수 없거든요. 지금 타격감이 좋죠, 미러키가. 근데 바스케즈 상대로 지금 미러키가 칠 수 있는 타선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당장에 따지고 보면은 지금 옐리치, 그 다음에 저 튀랑, 그 다음에 플레릭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호스킨스 한 요 정도 선입니다. 오히려 샌디에고가 조금 더 할만해, 타격에서는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샌디에고가 최근에 성적이 오락가락합니다만 여전히 불펜에서의 성적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카고 컵스랑 보스턴에 밀리지 않는 불펜 성적이 최근 일주일 동안 나오고 있어요. 불펜에서 그렇게 부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러키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샌디에고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경기예요. 물론 바스케즈가 그렇다고 해서 뭐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맞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 미러키도 발야구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출루를 시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옐리치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손이 부상이 있었음에도 너무 잘 치고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선발 싸움에서 한 3점씩 주고받는 싸움은 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불펜 싸움을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소니 그레이랑 그 로블레스키 나오는 경기인데, 요거도 저는 분석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이제 2경기 던졌기 때문에 한 경기 잘 던지고 한 경기 못 던졌는데, 이게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다저스의 방망이를 이제 무키베츠가 워낙 잘 치고, 다저스가 어제 경기는 좀 어거지로 좀 이긴 경기도 되었죠. 홈런 맞고 좀 정신 못 차릴 뻔했는데, 가렛이 올라온 상황에서 매츠가 이 홈에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홈에서 선고가 된 거를 포수가 잡았다 놓쳤는데, 그 다시 잡아서 태그를 하려니까 가렛이 와가지고 그거를 주워다가 포수랑 부딪혀서 겹쳐버려가지고 홈에서 태그를 못해서 세이브 돼버렸고, 그게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경기를 또 다저스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됐는데, 타격만 보면 사실 지금 뭐 오타니가 워낙 피터슨에게 약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못 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니 그레이 상대로. 타격 지표를 보면 당연히 칠 수 있는 공이라고 봐야 되고, 다저스의 MVP 트리오는 오늘 경기에서 타격을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로블레스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좌투수죠. 샌디에고가 좌투수 상태로서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닙니다. 약한 편이 샌프란시스코가 세인트루이스가. 그래서 오늘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경기는 점수가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고, 소니 그레이가 얼만큼 버티냐가 그거에 키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저는 조금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당장에 이거를 갖다가 배팅으로 고려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랑 이제 뉴욕 매츠인데, 세인가 대 센자텔라, 사실 이것도 기운 경기죠. 이것도 기운 경기고, 콜로라도가 지금 마이애미 시리즈에서 프리먼 굿만인가 걔하고 이제 둘 날라다녔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날라다녔어요. 홈런 3개 때리고 뭐 5할 타격하고 진짜 미친듯이 쳤습니다. 그걸로 이제 마이애미를 잡아냈어요. 그 힘으로 점수를 많이 내진 못했지만 그 힘으로 마이애미를 잡아냈었고, 이제 50회에서 더 시리즈를 안 올렸죠. 수입을 하면서 홈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이 경기도 이제 센가가 선발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타격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게 또 캔자스시티랑, 감사합니다. 캔자스시티랑 매치 중에서 더 정배당에 가까운 경기를 골라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매치 쪽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매치도 지금 소토가 치고 있거든요. 매치 다 점수 졸라게 안 날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소토가 완전 진짜 삽질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소토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요새 소토가 치고 있습니다. 그게 영향이 많이 클 것 같아요. 쿠어스필드에서.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매트 핸디슨까지도 좀 보는 경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과 LA 인저스인데 이 경기도 재밌어요. 이 밀러가 예전에 이제 LA 인저스 상대로 개볼질을 해가지고 실점은 아는데 5이닝 동안 볼넷 4개인가 5개를 내주고 삽질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표본도 그렇고 불안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핸드릭스 같은 경우에도 2017년인가 19년에 이 시애틀을 상대로 졸라 옛날에 한번 던지고 정말 오랜만에 시애틀을 만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릭스의 공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면은 데이터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CJ 크로포드 그 다음에 그 랄리 그리고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못 쳐요. 안 되고 한 그 두 명 정도가 핵심 자원입니다. 플랑코도 칠 수는 있다라고 지표는 나옵니다. 넓게 보면 한 3명 정도고 나머지는 좀 부진해요. 오히려. 근데 밀러도 데이터상으로 보면 LA 인저스 지금 데이터로는 쳐맞아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밀러의 볼질이죠. 이게 그렇게 치면은 선발 싸움에서는 이거 LA 인저스가 비벼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밀러가 최근에 이 3경기를 던지면서 볼질이 그나마 이때보다는 조금 주름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원정 경기에서 또 흔들릴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펜 싸움까지 가면 LA 인저스가 놀랍게도 최근에 불펜진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직접 보여드리면 최근 일주일 동안에 LA 인저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불펜진의 성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무실점 이것도 3경기 무실점 요거는 4이닝 2자책점 홈런 때문에 그리고 디트머스도 3이닝 무실점 젠슨도 무실점 그 다음에 헥터 네리스 2.1이닝 피홈런 1개 1자책점 그 다음에 스트링랜드 돌아와가지고 4이닝 무실점 해주면서 지금 필승조급 자원들의 활약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지금 LA 인저스 타선 마이크 트라우 살아나고 아델이 치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홈 시리즈에서 특히 살아날 수 있는 쉐뉴엘 그 다음에 네토 이런 애들이 워드가 있는 LA 인저스의 타선 정말 매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애틀보다 이거 오히려 LA 인저스 이것도 역배당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 대 볼티모어인데 이거는 뭐 어제 건 앤더슨 러츠맨 시원시원하게 홈런도 때리고 했습니다만 애틀레틱스가 좌투수가 나온다면은 애틀레틱스 걸어볼만 하죠. 어제 소더스트로 말롬런 포함 3런까지 7타점 경기였나요? 그렇게 하고 윌슨 미쳐 날뛰고 있고 다시 조금 애틀레틱스가 방망이에 불을 좀 붙였습니다. 그 홈에서 시리즈 이어가게 되었고 이 볼티모어가 좌투수에게 약하다는 지표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좌투수를 선발로 내보낸다면 볼티모어 이거 경기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티모어 그리고 불펜진도 지금 빡빡하게 썼죠. 지금 바티스타하고 계속해서 세이브 시리즈 경기가 나오다 보니까 볼티모어도 투수 운영을 좀 빡빡하게 했는데 오늘 애틀레틱스 타격이 조금 더 앞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드는 경기였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애틀랜타랑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버드송 대 슈엘렌바우 이게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거 오버를 가야 되냐 오버를 고민해야 되냐 7.5점이면 오버 진짜 갈만한데 슈엘렌바우가 너무 잘하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슈엘렌바우가 지난 경기 슈엘렌바우 던지는 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마일을 꼽았습니다. 드디어 슈엘렌바우가 진짜로 97마일까지 던지다가 저번 경기에 100마일을 꼽았어요. 진짜 구위가 압도적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공을 던졌었는데 그 공을 또 던지면은 샌프란시스코 못 칩니다. 네, 아무리 애틀랜타가 어제 병신 같은 경기를 했다지만 좀 안일한 운영을 했던 거죠. 사실 점수차가 너무 여유로웠으니까 7점 차 막 이랬었는데 점수가 여유로웠던 것에 안일한 운영으로 패전을 당했던 거고 이게 왜 오버를 갈만하냐면 로토와이어에서 보시면은 내일 이 경기가 바람이 외야로 20m per hour 20마일 per hour 20마일 per hour면 이거 위글리 필드에서도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이 많이 없어요. 위글리 필드도 바람 많이 불면 16마일 18마일 이 정도인데 이거
지금 오라클 파크에서 지금 20마일 바람이 외야로 불면은 장타력 싸움에서는 득을 보는 건 애틀랜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경기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선발 스웰렌바흐에다가 바람까지 도와준다? 그러면 장타야구 하면은 우한 정통파 버드송의 투구에서는 이 장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슨, 라일리, 뭐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오주나, 저 그다음에 아쿠냐 주니어 전부 다 지금 특히 올슨 제외하고 담장 높은 그 좌측 빼 우측 빼고 좌측 담장 넘길 수 있는 우타자들을 이 강타자가 포진이 된 게 애틀랜타란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무리 샌프란시스코 불펜진이 등당에 버틸 수 있다라는 자원이 있다라지만 애틀랜타의 펀치력에 어쩌면 오늘 경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바람이지 않나 싶어요. 바람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애틀랜타가 장타력으로 한번 앞서 나가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프리뷰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